베트남에서 온 제가 한국에 와서 할 줄 아는 말은 네, 어머님이었고 가장 늦게 들은 말은 고맙다였습니다. 그 사이에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시어머니의 첫 고맙다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는지 이제는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제 나라가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은혜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8년이 됐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3월, 작은 트렁크 하나만 들고 시골 시댁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첫 인사는 그것뿐이었죠.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게 미소 한 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지. 첫날부터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도 빠르시고 사투리도 심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네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게 더 큰 실수였습니다. 시장 가서 미나리 좀 사오너라. 그날 저는 미나리가 뭔지도 모른 채 시장에 갔어요.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다가 겨우 샀는데 시장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쟤는 어디서 왔을까? 한국말도 못하네. 그런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더 힘들었던 건 시장에서 쌀국수 재료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서 사고 싶었는데 장바구니에 넣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탁 치셨어요. 그런 거 안 먹어. 여기는 한국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는 부엌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셨죠. 자꾸 뭔가 잘못하면 한숨만 쉬셨어요. 말로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어요. 고향 생각, 엄마 생각이 나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도 그저 잘 지내, 걱정 마 이런 말만 했죠. 진짜 마음은 숨긴 채로. 시아버지는 조용하셨어요. 가끔 커피 한 잔 끓여달라고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어색할 때면 은혜가 열심히 한다 한마디씩 거들어주셨죠. 그 말이 그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모든 게 어려웠어요. 쓰레기 버리는 법부터 빨래 세제 넣는 양까지. 하루는 세탁기에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이 부엌까지 넘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깊게 쉬셨죠.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도 묵묵히 제 옆에서 닦으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걸 봤습니다.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었죠. 첫 김장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빨리빨리 재촉하셨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내일 일찍 일어나 한마디만 던지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 냄새가 점점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설던 그 냄새가 어느새 제 옷에, 손에 배어 있더라고요. 매운 냄새가 눈물을 더 나게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죠.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걸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보다 반 걸음 앞에서 걸으며 사람들을 피해주고 계시다는 걸. 말은 없지만 어쩌면 그것이 시어머니만의 배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제 장화에 신문지를 넣고 계셨어요. 발이 얼까봐 그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죠. 어쩌면 우리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눈물로 시작한 한국 생활 첫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시골 살림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배운 김치 담그기, 고추장 만들기, 심지어 된장까지도 손에 익었죠. 베트남에서도 음식 만들기를 좋아했지만 한국 음식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은혜야, 오늘 동네 잔치에 오징어 좀 손질해와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벌떡 일어났죠. 이제 오징어 손질은 제 특기가 됐으니까요. 베트남에서도 해산물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졌어요. 손이 빠르다고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죠. 그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잔치는 분주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오징어 20마리를 깨끗하게 손질했어요.
손이 시려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작업했죠.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김기사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저 손 좀 봐. 진짜 여우 같네, 여우. 그 말에 다른 아주머니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여우야, 여우. 처음엔 칭찬인 줄 알고 웃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우가 꾀가 많고 교활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열심히 하는 건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우리 며느리 잘한다 한마디만 던지셨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알아채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었지만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진짜 딸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베개를 꼭 껴안고 또 울었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외롭고 또 어떤 날은 가족처럼 느껴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잡채를 만들었죠. 노란 당면에 각종 채소를 볶아 넣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냈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어머, 이 잡채 누가 했어? 손님이 맛있게 드시며 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가 했어 하고 대답하셨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게 인정받는 느낌일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근데 한국 며느리는 아니지? 어디서 왔대? 손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왔어. 갑자기 손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신기한 동물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이 너무 불편했죠. 아이고, 그래도 음식은 잘하네. 신기하다. 왜 신기한 걸까요? 저도 사람인데. 열심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다른 존재로 보이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응, 잘하지 하고 무심하게 대답하셨어요. 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저는 더 많은 일을 배웠어요. 바칠도, 김장도, 제사 음식까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갈증이 생겼어요. 저를 딸처럼, 정말 가족처럼 여겨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필요했죠.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엄마는 괜찮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다 잘 돼가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야, 커피 한 잔 타줄래? 커피를 내드리자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생이 많다. 어머니가 말은 안 해도 내 고생을 다 알고 있어.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죠. 그래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알고 계시면 한 번이라도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생신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부터 준비했죠.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도 제법 잘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잔치 자리에서 저는 어르신들 잔을 채우고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 칭찬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저렇게 일을 잘한다네. 어르신 한 분이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소만 지으셨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에게 직접 그 마음을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끔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어르신들 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계셨죠. 다들 불고기를 쌈에 싸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랑이랑 둘이만 살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살지. 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맞아,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해?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사실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말하지 못할 비밀이었죠. 문득 시어머니가 쌈을 싸시는 걸 봤어요. 혹시 나에게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쌈을 자신의 입에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실망이 되는 걸까요? 단지 쌈 하나인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인가 봐요. 딸은 아닌가 봐.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향에 있는 엄마가 그리웠죠. 엄마는 항상 우리 딸하며 저를 안아주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용기를 내봤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응, 잘하지 하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말을 듣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계셨죠.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데 문득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은혜야, 오늘 고생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눈물이 날 뻔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저 야채를 다듬기만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는 기색도 없이.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시고 제 빨래를 개어주시고 몸이 아플 때 걱정하시는 모습. 그게 다 사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고맙다, 잘한다, 사랑한다 같은 말들. 베트남에선 그런 말들을 자주 했거든요. 문화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성격일까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은혜야,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니?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네, 잘해주세요 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이 맴돌았어요. 말로 표현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걸. 어쩌면 저도 조금씩 한국식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쌈도 없고 칭찬도 없는 날들. 하지만 묘하게도 시어머니의 등을 보면서 저는 그 뒷모습이 점점 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등이 약간 굽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해드렸죠.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내 편안해 하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이. 마을 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생신을 모아서 하는 큰 행사였죠.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잡채, 불고기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즐거웠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도 제법 잘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이고, 며느리가 저렇게 일을 잘하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응, 잘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저를 칭찬하셨어요. 베트남에서 왔다면서? 한국말도 참 잘하네. 손재주가 좋아. 저 음식 좀 봐. 맛있겠구먼. 아들 복도 터졌지, 며느리 복도 터졌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8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박소영 씨, 작은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오신 거였죠. 도시에 사시는 분이라 시골에는 자주 오지 않았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저와는 너무 달랐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소영 씨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셨어요. 어이구, 왔구나. 얼굴 뵈서 반갑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소영 씨는 도시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나눠주셨어요. 비싼 화장품, 영양제. 어르신들은 좋아하셨죠. 그리고 소영 씨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은혜 씨, 오랜만이네요. 시골 생활 힘들죠? 난 도시에서 편하게 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걸리는 걸까요? 분명 아기는 없었을 텐데. 그래도 왠지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에서 편하게 사는 며느리와 시골에서 고생하는 며느리. 묘한 대비가 생겼죠. 아니에요. 저는 시골 생활이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가끔은 도시 생활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불 떼야 할 때면 시어머니는 소영 씨와 대화하며 계속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질투라고 하기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은혜야, 네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마을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자랑스럽다. 그 말씀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왜 정작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실까?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소영 씨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은혜 씨, 도와줄까요? 솔직히 도움은 필요 없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소영 씨는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다가 말했죠. 와, 은혜 씨는 진짜 능력자네요. 나는 이렇게 못해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런 일은.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걸까요? 칭찬 같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소영 씨는 도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웃으며 맞장구 치셨죠. 저는 그저 음식을 나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낯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있지만 어딘가 동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소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요.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자부심이 자라고 있었다는 걸.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졌다는 걸. 소영 씨의 말이 갑자기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낸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 씨가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먹을 것을 한가득 싸주셨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까지. 제 손으로 담근 것들이었죠.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제 노력이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은혜야, 네가 담근 김치 좀 더 싸자. 소영이가 맛있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활짝 웃었어요. 비록 저에게 직접 맛있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누군가에게 제 음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이 행복했거든요. 소영 씨가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보다 더 많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시장에 가는 길에 마을 어르신들과 마주쳤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김씨네는 정말 며느리 복이 터졌네. 외국인인데도 저렇게 잘하고. 시어머니는 그저 웃기만 하셨지만 그 웃음 속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시어머니만의 인정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베트남 고향집 함석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엄마와 함께 쌀국수를 만들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은혜야, 고향에 비가 많이 왔니?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매일같이 엄마가 그리워 눈물 흘렸는데 이제는 그 그리움이 달콤한 추억으로 바뀌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 봐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심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베트남 쌀국수보다 김치찌개 냄새가 더 정겹게 느껴지는 걸 보면 정말 많이 변했나 봅니다. 처음엔 그 매운맛에 눈물 흘리며 먹었는데 이제는 제 몸에 한국 음식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은혜야, 오늘 어머니 머리 염색하신대.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제 시장에 갔을 때 이미 염색약을 사놓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뿌리 부분이 하얘지신 걸 보고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는 제 능력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이미 샀어요, 아버님. 어머니 좋아하시는 밤색으로요.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너 이제 완전히 우리 집 사람이 됐구나.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 집 사람. 그 말 한마디가 8년 동안의 외로움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문득 베트남에서 즐겨 먹던 반새오가 생각났습니다. 노란 크레이프 같은 음식인데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해요. 문득 두 음식을 섞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특별한 걸 만들어 볼게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신나게 부침개 반죽을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새 시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뭘 넣고 있어?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 봐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죠. 베트남식 부침개예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재료 좀 더 있니? 함께 요리하자는 뜻이었나 봐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식 부침개에 베트남 향신료를 넣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처음 보는 조합이었지만 의외로 맛이 좋았죠. 시아버지도 맛있게 드셨어요. 이거 괜찮네. 이름이 뭐라고 해야 하지? 시아버지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배 부침개.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배, 한국과 베트남의 만남.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갑자기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걱정되어 우산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호박과 상추, 고추가 비에 눕지 않게 지지대를 세우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가 제 위로 우산을 받쳐주는 걸 느꼈어요. 감기 걸리겠다, 들어가자. 시어머니였어요. 비를 맞으며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없이 표현하는 시어머니만의 사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나니 시어머니가 생강차를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배려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곤 조용히 말씀하셨죠. 응, 우리 은혜 참 잘한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우리 은혜라는 표현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이 제 제2의 고향이라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날 밤 베트남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살게요. 이제 이곳도 내 집이 됐어요. 엄마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문득 시골의 밤하늘이 베트남에서 보던 밤하늘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달, 같은 별. 어쩌면 고향과 이곳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에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두 우리 집에 모였죠.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 씨는 정말 대단해.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김 기사 아주머니의 말에 다들 맞장구 쳤어요. 처음엔 그런 말들이 기뻤지만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네가 외국인인데도라는 의미가 은근히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은혜는 뭐든 잘해. 걱정할 게 없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겉으로는 저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너무 잘해서 더 외로운데?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김장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아 부엌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먼저 방에 들어가셨죠. 설거지를 하며 제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감정이었어요. 왜 울고 있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부엌에 뭔가를 두고 가셨는지 다시 나오신 모양이었죠.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양파 때문에. 하지만 그날은 양파를 썰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8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잘해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죠. 항상 잘한다, 능력 있다는 말만 들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냥 고생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도 듣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 계셨어요. 당황하신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잘하니까 더 방치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저 고생했다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서 계셨어요. 제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웠던 걸까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꺼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그런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단 2글자였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가 잘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해. 그게 우리 세대 방식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의 부모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하지만 네가 그런 말이 필요하다면 내가 노력해 볼게.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그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저를 이해하려는 큰 노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부엌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베트남에서의 제 어린 시절, 한국에 온 첫날의 두려움, 8년 동안의 외로움과 성취감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엔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하지만 네가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감사해요.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눴어요. 한국 부모 세대의 무뚝뚝함과 새로운 세대의 소통 욕구가 만난 순간이었죠. 대화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안아주셨어요.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포옹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진 사랑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마음을 나눈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시어머니의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에요. 특별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죠. 베트남에서는 어른 생신에 미역국을 끓이지 않지만 이제 저는 한국 문화가 익숙해졌어요. 특별히 황태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황태 미역국을 정성껏 끓였어요. 밑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 호박전, 더덕구이까지.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셨어요. 그동안 특별히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미역국 한 그릇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다 뭐야? 너무 많이 준비했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는 황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거 맛있네. 어떻게 만들었어? 제가 비법을 설명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배웠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본 거였지만 그때 문득 베트남에 계신 엄마가 생각났어요. 네, 우리 엄마가 알려줬어요. 한국 음식이지만 베트남식으로 조금 변형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왠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맛있네.
내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 아침을 먹고 난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어요. 정성껏 만든 손뜨개 목도리였죠. 밤마다 조금씩 뜨개질해서 완성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목도리를 받아드셨습니다. 네가 이걸 언제 만들었어? 밤에 조금씩요. 겨울에 목 따뜻하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목도리를 어깨에 두르시더니 거울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살짝 웃으셨죠. 그 미소가 얼마나 보기 좋던지. 오후에는 시어머니 바지가 해져서 수선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TV를 보시며 가끔씩 저를 힐끔거리셨죠. 바지를 다 수선하고 드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옷을 너무 함부로 입니다 봐. 항상 찢어지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득 생각나서 말을 이었죠. 어머니, 손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준비해둔 핸드크림을 꺼내 시어머니 손에 발랐습니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그 손에 정성껏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예뻐요. 좀 쉬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문득 말씀하셨죠. 너 참 이상한 애야. 시어머니 손이 예쁘다니.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예뻐요. 이 손으로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가 감정을 드러내시는 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시간 시아버지와 함께 생신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선물한 목도리를 하고 계셨죠.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죠. 처음으로 저를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장하다 은혜야.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8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장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마음을 내어 그 말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시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죠. 이거 너 주려고 오래전에 사놓은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비녀였어요. 한국 전통 비녀였죠.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야. 네가 올 거라는 걸 알았을 때 미리 준비했어.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8년 전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은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8년 전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도 잔치가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게 낯설어서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은혜야, 이거 좀 가져가자. 시어머니가 건조된 오징어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잔치에 쓸 안주감이죠. 함께 오징어를 손질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8년 전 처음 오징어를 손질하던 날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오징어 손질했을 때 마을 아주머니들이 여우 같다고 했던 거.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내가 속상해했지? 내가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제 마음을 알고 계셨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어머니라면 절대 하지 않으셨을 말이죠.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처음엔 베트남 말만 하고 눈만 끔벅거리더니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때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잔치 장소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김기사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죠. 은혜야, 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활기차졌어. 고맙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이 마을에 제자리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음식을 나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참 특별한 나라예요. 밥상이 먼저고 그 밥상에 마음이 담겨 있죠.
베트남에서는 말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한국에서는 음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은혜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어르신들이 모여 앉으신 자리였죠. 저는 긴장하며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어르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가 한국에 온 지 8년이 됐어요. 이제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됐죠. 그 말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참 장하죠?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저를 칭찬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 앞에 음식을 놓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많이 먹어. 고생했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베트남에 있는 엄마가 해주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식사 후 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윷놀이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참여했죠. 처음엔 룰을 몰라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제법 잘 던지게 됐어요. 윷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것처럼. 오후가 되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서둘러 잔치 자리를 정리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저는 우산 하나를 함께 썼어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걸었죠. 은혜야. 시어머니가 문득 부르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난 말은 없었지만 너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시어머니는 아실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비에 섞여 티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함께 야채를 썰고 국을 끓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밥상이 먼저고 마음이 밥상에 담기더라고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항상 고마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고향 같아요. 여기 사람들, 이 공기, 이 음식. 모든 게 친숙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정이란 밥보다 먼저 주는 거야. 우리는 밥상으로 정을 표현했는데 네가 그걸 알아줘서 고맙다.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8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없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와 저는 마당에 나와 건조된 오징어를 손질했어요. 나란히 앉아 작업하는데 이상하게도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달빛이 마당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시어머니가 물으셨죠. 은혜야, 베트남에 가고 싶을 때 없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물론 가끔은 그립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끔 그립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두 번째 고향이죠.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죠. 말없는 애정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하지만 정은 똑같았어요.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 그것이 제 삶이 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은혜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마을에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정이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지는 사랑이죠. 시어머니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깊은 마음, 그리고 타국에서 온 며느리의 노력이 만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고부관계는 언제나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결국 사랑이라는 마음은 통하게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